노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 건의문, 고창군과 부안군 그리고 전라북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20여 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국도 77호선 중 호남권 마지막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를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양 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은 물론 새만금 지구와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갯벌, 전원사 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왕복 2차선 계획으로는 노을대교 위상과 의미가 퇴색되고 그 역할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부안군과 고창군은 공동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왕복 4차선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낮은 공사 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유찰되어 사업 착공이 불투명하므로 조기 착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고창군 군수 신덕섭, 부안군 군수 권익현. 다음으로 공동건의문 발표 관련 기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에는 먼저 언론사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은 고창 군수님과 부안 군수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한 군수님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하여는 관련 군수님이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투데이 안의 엄범희 기자인데요. 먼저 신덕섭 고창 군수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민주당 특별위원장도 하시면서 4차선 도로 확장에 대해서 큰 의지 보이셨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고창 같은 경우는 용평 리조트하고 협약을 맺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협약과 어떻게 노을대교가 연관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2021년 9월에 이제 노을대교가 이제 저 국가의 5차 국도 국지대교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의 노을대교 건립 특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앙부처에 이제 많은 설득 작업을 하러 다녔었는데 이걸 이제 4차선 확장을 위한 또 다른 진행하는 과정을 또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차선 확장을 간편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두 군수만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앙부처의 두터운 벽을 띄우기 위해서는 또 그 관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의 공동의 관심사로 인식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정치권 모두가 함께 나서서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와 국토부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설득시킬 그 논리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노을대교가 말 그대로 노을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광형 명품대교로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2차선 도로로는 도저히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단순히 교통 통행에 불과할 그런 목적만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 특히 서남권 서해안의 관광 축을 만들어가는 부안과 고창 지역에 이 노을대교를 4차선 명품대교, 관광 명품대교로 건립을 해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관광의 메카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의 정치권에서 열심히 또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창은 지난 연말에 기사화되어서 좀 아시는 바와 같이 용평 리조트 앤 호텔에서 저희 고창 지역에 3,500억 이상의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평 리조트는 단순히 이제 호텔 그리고 또 리조트 그리고 컨벤션만 건립하는 것 이상으로 그 지역에 레저와 스포츠를 겸비한 굉장히 큰 관광형 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을대교와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선이 아니라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노을대교가 건립되었을 경우에는 이쪽에 이미 이제 관광지구로 확정이 되어 이미 관광지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또한 변산반도 지역과 함께 그 아래쪽에 고창 시원 지역이 커다란 관광 벨트로 서해안 시대의 큰 관광 축으로 자리매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을대교 4차선 건립 자체가 저희 이번에 용평 리조트의 그 투자 협약과도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고 이 4차선 확장이 용평 리조트에게도 더 큰 기회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하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꼭 이 작업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을대교는 원래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가 안 나오는 관계로 다시 2차선으로 줄여서 그래서 2021년도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이제 반영이 된 만큼 여기 다시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부안군과 고창군과 부안군의 생각이고요. 또 이런 경험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 방류제 1호 방류제 도로 높임 공사 행정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권과 주민들이 합쳐서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 스님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부안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이걸 노을대교를 2차선으로 확정을 짓고 2차선으로 완공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전라북도의 주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때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두 개의 지자체 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2차선 노을대교의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에 이걸 건립을 할 때 정말 멋지고 명품의 노을대교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뛰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붙였습니다. JTBC 관대성이고요. 부항 선생님께 좀 여쭙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명품 해상교량이 되려면 4차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지금 2차로 공사 자체가 작년에 4차례 입찰이 돼서 지금 착공 시기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4차로로 확장하는 그 논리 자체가 저기 착공 시기를 좀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업비가 진액이 4차로로 되려면 1조 원 이상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비 타당성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단순히 2차로로 했을 경우에 관광 기능 외에 나중에 통행량이 늘어가지고 통행 기능도 떨어질 수도 있어서 4차로로 확장하는 그 요구의 근거도 있는 것인지. 첫째는 이 관광형 노을대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창대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노을대교를 관광형 명품 대교로 만들고 싶지 과거와 같은 단순한 통행 목적인 부창대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국도 77호 구간인 고령 해안간 2002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2차선으로 해상 교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선 해상 교량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배 통행이라든가 문제가 생긴다 해서 2006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저터널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노을대교는 77번 국도 마지막 단절 구간입니다. 이 마지막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통행 목적에 다중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서해안의 노을을 이제 이 관광지도 이제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 노을대교를 관광형 노을대교로 해서 4차선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다리 위에서도 관광을 할 수 있는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2차선을 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마지막 구간인 77번 국도 마지막 구간인 이 부안과 고창의 노을대교를 반드시 4차선으로 해서 관광형 명품 노을대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관광형 노을대교를 만드신다면 이런 직선도로 현재 그 설계된 것을 보면 직선도로잖아요. 그렇다면 직선도로를 통해서 가니까 이게 상당히 그 바람이나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활 형태나 다른 형태의 설계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그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4차선을 하고 되도록이면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노을대교 시점에서 지금 부안 시점에서 고창까지 이 돌아가면 65km입니다. 그리고 노을대교가 연결되면 약 10km 정도 되고요. 그러면 75km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 벨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안과 고창은 이번에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거의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 올 5월 달에 파리에서 그 결과만 발표만 남았는데 세계 지질공원도 있고요. 부안에 변산반도 비밀공원, 또 고창에는 유네스코 생물
생물권 보전정이 있고요. 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관광 벨트로 만들면 이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정말 으뜸에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벨트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입찰을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우리 익산의 국토청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는데 수차례 걸쳐서 입찰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찰된 서유가 당초에 3,450억 원이라는 이 아주 낮은 예산 때문에 그 현재의 자재비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체제 하에서는 이 값으로는 도저히 대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응찰에 나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4차선으로 좀 크게 시각을 확대해서 좀 예산도 좀 크게 세워서 이게 그 응찰도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이 공사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낙찰을 받는 응찰을 하고자 하는 대기업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차 단에다가 조금씩 125억 이렇게 증가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4차선으로 좀 확장시켜서 좀 더 큰 사업으로 좀 키워서 발주를 하면 훨씬 더 사업의 속도감도 좀 붙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예타를 다시 한번 또 받아야 될 거냐 원칙적으로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소외를 받아왔고 그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또 이미 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을 잇는 거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사유 같은 것을 좀 감안을 하면 충분히 예타 면제 사유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들을 갖고 저희가 좀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또 제가 질문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이걸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이 나서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정치권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대원 등 아니면 전라북도 전 시의원들하고도 동의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치권하고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성 조사가 통과될 때 2차선보다는 이제 관광형 노을 대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4차선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정치권하고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